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뉴스랑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부동산 폭락한다, 내려간다, 얼마나 떨어질까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너무 높은 수준의 데이터라든지 너무 고수분들의 이런 얘기를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주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기준금리 이제 올라가면 이제 끝장난다, 부동산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두려우신 분들, 혹시나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해서 제가 기초적으로 아주 쉽게 예전에 나왔던 그런 데이터, 또 금리와 부동산 시세 관련돼서 매매 지수 어떻게 되었는지 관련돼서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데 그건 못 잡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촬영 날짜가 7월 20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16일에 동결을 했죠. 0.5% 동결을 했고, 오히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나오고, 내용을 쭉 밑에 보니까 금리 인상 시동 거는 한국은행, 부동산이 타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총재,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한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을 내는 등 매파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이에 시장은 8월과 10월, 11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관련해서 이제 조금 코로나 이런 것도 조금 이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자꾸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다시 델타 변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다시 또 폭발적으로 4차 유행인가 돼버리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기한 것 불가하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오네요. 부동산 전문가들, 핵심은 공급이다. 과거에도 금리 높다고 집값 내리지 않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금리 올라가면 집주인들 말이야, 그 대출이자 못 갚아가지고 막 싼 값에 금매로 내놓고 해가지고 가격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 예상했었는데, 예전에 안 그랬다고?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느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보다 공급 부족에 있다는데, 금리를 올려 집값을 잡기에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금리를 인상폭을 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통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데 급하게 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윤지의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급등의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당 대선 이런 예비 후보들도 다 이제 공급 많이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분석했듯 저금리 외에도 가구수 증가로 일어난 수요 등이 구조적인 원인이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로 기존 매물이나 전세 매물 순환을 막아 공급이 줄어든 것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도 단기적으로 위축되겠지만 결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매수세는 다시 강해질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낮아졌어도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했을 때 집값이 올랐던 적이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반대로 지금 예상하는 거죠. 원래 금리가 엄청나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이 폭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사례를 봤더니만 금리가 올랐을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준석 이분도 노무현 정부 당시 기준금리가 6%대였는데 지금도 상상할 수 없죠. 10배 이상입니다. 지금 0.5%인데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공급 부족에 집값이 올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정쩡한 인상은 개인에게 큰 힘이 없어 속도감 없으면 효과도 없을 것, 이렇게 나오네요. 0.2에서 0.5% 인상으로는 개인들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0.25% 올라봤자 1억 원 대출했을 때 1년간 이자액 증가분은 25만 원, 월 2만 원 수준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큰 부담은 없다, 이런 얘기죠. 월 2만 원 수준이라니까 외식 한번 안 해도 되고 나가서 술 한번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은영 이런 책임 연구원분은
정책 당국은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시장을 참고해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은데, 미국은 운용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 달리 한국은 반대죠. 개인이 비율이 높아 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타격이 크지 않다. 금리로 인한 형태 변화는 몇십억 원 규모의 빌딩이나 강남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일부에 한정되는 것일 뿐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은영 연구원은 이어서 개인 단위에서는 금리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을 수반하는 법인 기관 대형 오피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개인에겐 그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 줄어드니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환율, 인플레이션, 고용 창출 등 거시경제 부담 때문에 금리를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죠. 너무 다 유기적으로 다 엮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만을 보고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레버리지 효과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키워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패턴은 줄어들겠지만 연내 한 번 0.25% 인상 수준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내년 초 인상을 통해 금리를 2%까지 올리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초반까지 오르면서 규제지역에 6억 이상 주택대출이 사실상 막혀 진정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고 상승세가 완화될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히려 근데 전세시장 이거 뭐야, 임대 단기적인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매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려운 계층에서는 임대차 안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전세 말고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괜히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이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전세로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수요는 폭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 부담이 되겠죠.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하던 세입자들의 수요가 줄고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이자 소득을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0.25% 정도는 효과를 거둬들이기 어렵다. 당분간은 임대차 시장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통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 폭락한다. 집값 떨어진 건 이때 딱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왜 별로 없지? 2021년도 5월달 기사인데 일기 신도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공급 풀리고 경제위기 때만 매매가가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금리, 무색하게 집값이 고공행진, 대선 등의 정치 이벤트와도 관련이 없어. 집값 하락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쭉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대출금리죠.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 중앙은행 정책금리인데 비슷하게 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는데 이 파란색이 서울주택 가격 매매 지수입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죠? 이게 부동산 매매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원래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오르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또 여기는 또 오히려 또 같이 또 내려가고 있고 이게 뭐지 도대체? 여기 보면 금리가 여기 보면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네요. 여기 이게 좀 맞는 건가? 이게 내려가니까 이제는 근데 그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2004년에서 9년 사이에 여기 보시면 금리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서울 매매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와 이런 부동산 가격에 상관적인 무조건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서울주택 매매 이렇게 지수와 통화량, 시중에 풀린 돈이라 얘기하죠. 이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 실제적인 돈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의 이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쪽에 영향이 많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역대 지수가 하락했던 시기는 90년대 공급이 시작된 일기 신도시, 97년 외환위기 사태, 한국 경제 성장률에 2011년도부터 영향을 줬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등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금리랑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다 상관이 없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서울 이렇게 부동산 매매 지수만 혹시나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지방 부동산 어떤가 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서울이 여기 보시면 화면을 좀 켜볼게요. 서울이 요 색깔이네요. 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청색이라 그러나? 하여튼 요 색깔이고 이건 저희가 봤고 아까 나머지 지방 쪽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투자했었던 시기가 요 시절이죠. 2010년도, 11년도 요때 아시겠지만 지방이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서울이 많이 올랐고 서울은 쭉 그때 내려오다가 2014, 15년도부터 서울이 올라가죠. 다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냐?
쭉 보니까 금리가 여기 보시면 한국 금리가 요 색깔이죠. 파란색. 여기 올라가는 금리는 올라갔는데 D 구간입니다. 금리는 올라갔는데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는. 이게 완전히 금리가 원래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지방 부동산에 봐서도 무조건 그게 아니구나. 아까 여기 D 구간 여기 있죠. 지방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 무조건 다 맞지 않네. 우리가 이 무조건 하나의 이런 걸로만 생각해가지고 금리 하나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만 뭐 인상하게 되면 이제 뭐 끝났다, 부동산 끝났다 이렇게 하기로는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전문가분들 의견도 그렇고 단 하나의 금리 이런 요소로만 가지고 부동산을 무조건 잡겠다, 폭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뭐 예전에 과거에 그랬다 해가지고 미래에도 무조건 그런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이런 쭉 역사적인 부동산 뭐 매매지수 뭐 금리에 관련돼서 쭉 봤더니만 예전에는 안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랬던 적도 있었다.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부동산이 내려갔었을 때는 아까도 여기 나왔었지만 대규모 경제 위기가 왔다든지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다든지 이렇게 적재적소에 같은 이런 필요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안정화되었던 이런 예전에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한국은행에서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금리를 많이 올리긴 힘들 것 같다라고 다들 얘기하시죠. 왜냐면 이 경제가 유지적으로 다 엮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또 자영업자 대출이 상당히 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한국은행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와중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간에 급속하게 급등을 하기는 금리가 급등하기 시키는 상당히 힘들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뭐 금리가 폭락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집니다, 폭락합니다 이런 뉴스를 또 누군가 유튜버 또 어떤 사람의 글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특히 또 초보자분들 특히 예전에는 안 그랬었던 적도 있었구나. 또 예전에 이렇게 떨어졌었던 때는 무조건 금리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여러 가지 필요 충분들이 있었어야지만 가격이 하락되고 안정되었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자료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내가 부동산을 사든지 또 실거주 하든지 투자하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 추후에 후회가 없고 내 선택에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마지막 당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금리와 부동산 이 시세, 매매, 지수 관련돼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거 혹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특히 부동산, 불인이 분들께 꼭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